인생의 절반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라는 두 글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설렘일까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일까요? 한때 환갑잔치는 인생의 큰 마무리를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이들은 재롱을 부리며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죠. 하지만 이제 환갑은 이제 내가 춤을 춰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은퇴는 더 이상 60세라는 정해진 나이에 멈추는 정거장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년은 있지만 현실의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일터로 이끌고 있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실질적인 평균 은퇴 연령은 72, 3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64, 5세보다 무려 8년이나 늦은 나이입니다. 젊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이라고, 나이가 들어서도 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이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세대가 짊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쉼없이 달려와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살게 될지, 경제적인 안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그렇기에 은퇴 후의 삶을 꿈꾸는 방식도 저마다 다른 색깔을 띱니다. 어떤 이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흙을 만지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낭만적인 꿈의 이면에는 냉정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까워야 하고 생필품을 구하기 쉬워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이른바 쇼핑 난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중요성은 노년에 더욱 커집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꿈은 시골에 두되 몸은 도시 근처에 머무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든 직장을 떠난 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떤 이는 평생 미뤄왔던 취미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몇 페이지 읽다 덮어두었던 미술사 책을 다시 펼쳐보거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검은고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선비의 악기라 불리던 그 깊고 묵직한 울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망,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내 기억력과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고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꿈꿉니다. 목표도 계획도 없이 그저 뒹굴뒹굴하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 치열하게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보상처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은둔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젊은 시절의 열망이었던 프랑스어를 다시 배워볼까, 혹은 제즈바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노래를 불러보는 버킷리스트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반면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젊은 창작자들과 시니어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을 꿈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성취형 은퇴자의 모습일 겁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어디서
무엇을 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질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오랜 친구들과 가까이 살며 서로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겁니다. 취미가 같은 친구들과 동호회를 만들고 때로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행복한 노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섬세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때 부모로서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자주 연락하고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훗날 깔끔하고 멋진 부모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다 조용히 떠나고 싶다는 소망.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깊고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고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경험이 쌓여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입은 닫고 귀는 여는 어른, 후배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선배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이 떠오릅니다. 중증치매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게 허공을 응시하던 그에게 젊은 시절 즐겨 듣던 음악을 들려주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음악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감정은 그의 영혼 깊숙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전설적인 재즈 가수 토니 베넷이 알츠하이머를 앓던 말년에 레이디 가가와 함께 무대에 섰을 때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자신이 누구인지, 왜 무대에 서 있는지 잊은 듯한 그에게 레이디 가가가 속삭였습니다. 토니, 이 세상 누구도 당신만큼 플라이 미 투 더 문을 잘 부를 순 없어요. 그 말을 들은 토니 베넷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반주도 없이 노래의 첫 소절을 완벽하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음악은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술과 추억은 우리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어쩌면 잊고 있던 나만의 노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미지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시간 속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듯 앞으로의 시간 속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의미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30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막상 30이 되어도 세상은 여전했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 이제는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 악장은 어떤 멜로디로 채워지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선율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